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그리고 여행 중개소가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는 동영상 뉴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오고, 미세먼지가 없이 맑은 날이면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추워도 깨끗한 공기가 좋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주요 헤드라인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 갈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인구 감소에 따른 우리 여행업의 미래에 대해서 길게는 못 다뤄봤고 간단하게나마 좀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일날 거리로 나간 한국여행업협회 집회 시위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2021년 한국관광의 별 8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더 시에나 컨트리클럽 제주가 내년 상반기에 오픈합니다. 럭셔리한 컨트리클럽, 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유일무이하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인천 도하를 전혀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편안함 카타르항공이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정상 운항했다는 유일하게 그런 소식, 카타르항공에서 보내온 소식인데요. 요거 텍스트 뉴스 보실 수 있고요. 티웨이 항공이 중국 저장성 관광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누구를 초대해서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들끼리 잘했습니다. 그리고 비에젯 항공이 무려 한화 519원짜리 항공 티켓을 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개만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2월 22일 동지 맞습니까? 동지? 아무튼 12월 22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 후에 여행을 가장 왕성하게 즐길 수 있는 15에서 64세 이른바 생산 연령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인구 감소 현상, 여기 있죠.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또 가끔 이런 짓을 하잖아요. 이런 막 자료 한번 이렇게 보고 기사 취재해서 만들어 보고, 저희들이 약간 이런 짓을 잘합니다. 자, 살펴봤더니 2020년 15세에서 64세 이 생산 연령 인구인데 2020년 72%에서 72.1%, 지금은 72.1%인데 10년 후인 2030년에는 무려 6% 정도가 감소한 66%로 되고 20년 뒤인 2040년에는 56.8%로 급감합니다. 20% 가까이 급감하는 거야. 20년 뒤에는요. 그러니까 그 생산 연령 인구 15에서 아무튼 가장 중요한 인구죠. 자, 반면 그러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2년 지금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사실 지금 65세 이상을 고령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15.7%거든요. 근데 여기 10년 뒤에는 무려 25.5%로 늘어나고요. 20년 뒤에인 2040년엔 34.4%로 급증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저도 요 포함인데 우리가 이제 노령으로 가는 거죠. 자, 0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는 2020년 지금 12.2% 정도 돼요. 유소년이 12.2% 전체 인구 중에. 근데 이게 이제 2030년에는 8%로 급감해. 그러니까 뭐 인구수는 비슷하게 가도 위에가 안 비껴주니까 이게 8%밖에 안 되지. 전체 구성비에서. 자, 이 얘기가 왜 지금 좀 우리 여행업계에서는 참 무서운 얘기냐면, 자,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 연령 인구에서 고령 인구로 이동하는 지금이거든요. 2020년부터 생산 연령 인구는 급감하고 고령 인구는 급증하는 등 연령 계층별 인구의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중장기적 여행 상품 및 컨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당연히 대두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참 이 대목에서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조금 그래요. 다른 얘기 다 나중에 아까 끝나고 할게요. 자, 특히 해외여행이 가장 활발했던
지난 2018년, 19년 정도 자료를 저희가 들춰봤어요. 뭐 해외여행이 아무튼 인바운드가 됐든 아웃바운드가 됐든 2018년, 2019년이 사실 가장 활발했죠. 요때 연령별 국민 해외여행 분포를 살펴보니까 뭐 예상하신 바와 같이 31세에서 50세가 가장 많았어요. 예. 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0에서 14세인 유소년 인구가 20년 뒤인 2040년에 8%에 머물 경우 이에 따른 여행 가능 인구 역시 당연히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머릿수로 돈 벌 생각을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사회 구조가 맞지가 않아요. 예. 자, 구체적인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는 지금 631만 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2%. 근데 10년 뒤에는 433만 명으로 8.5%로 줄고 뭐 먼 얘기지만 이때까지 저는 살아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2070년 요때는 7.5% 282만 명까지 해서 계속 감소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소식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2070년까지 살아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50년 뒤니까. 그러면 제가 100살이라는 얘기인데 100살에 제가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래블 데일리입니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안 들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을 해보니까 전체 인구를 연령 그 순서대로 인구를 저걸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볼게요. 자, 저 됐고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 한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연령대 있죠. 가장 그 활동량이 많은 그 있잖아. 그게 이제 그 이른바 뭐라고 부르냐면 중위 연령이라고 그래요. 소위, 중위, 대위 할 때 그 중위. 예. 중위 가장 가운데 있는 그게 이제 중위 연령인데 요게 지금 2020년엔 43.7세예요. 그게 가장 중간에 있는 연령이야. 근데 이게 한 10년 뒤인 2031년에는 50세를 넘어서고요. 2070년엔 62.2세가 가장 많은 나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70년 갈 필요 없이 2030년엔 50세가 중위 연령이 되는 거예요. 예. 또한 2022년에는 총 인구의 50%가 43세 이상인데, 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43세 이상인데 2070년에는 절반 이상이 62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대요. 자, 중위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한국인의 해외 여행 선호도가 점진적으로 좀 변화가 되겠죠. 예를 들어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동과 소통의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패키지 상품의 인기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좀 그 대형 크루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행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부가가치에 대한 변화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제 한 중견 여행사 관계자는 1인 여행 상품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을 구성하는 컨텐츠와 일정 등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일종의 뭐 특별한 SIT 같은 성격의 여행 상품 구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해오던 이른바 박리담회식의 상품은 미래의 경쟁력은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멘트를 딴 건데 네, 그렇죠. 뭐 이거 누구나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해요. 근데 솔직히 그래요. 저희가 뭐 저 어렸을 때도 그 말 들었어요. 저 초등학생 70년대 말에 저거 뭐 아무 생각하지 말고 둘만 나와서 잘 기르자. 그다음에 뭐 있었지 캠페인 무턱대고 낳다 보면 뭐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런 뭐 캠페인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될지는 뭐 그때 누가 예상도 못했죠. 그래서 솔직한 말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자, 그러니까 또 너무 이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네. 다음 소식. 자, 12월 21일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디가? 한국여행업협회 카타가. 그런데 생일날 참 슬프게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타는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여행업 손실보상법 포함 촉구하는 성명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지 영상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현장 취재는 못 갔는데 우리 관계자분께서 영상을 좀 우리 많은 분들 보시라고 저한테 좀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되는 건데 한 5분 정도로 줄였어요. 그거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사실 저희 그 여행업 협회에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오늘이 저희 한국여행업협회 창립 30주년입니다. 30년 전에 한국여행업의 1세대 분들이 우리 여행업도 단체를 결성을 해서 우리 여행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신 그 날이 바로 30년 전 오늘입니다. 30년이 된 이 오늘 저는 비참하게도 국회 앞에 서서 또다시 정부에 대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달 말부터 시작이 된 이 코로나 사태에 벌써 몇 번째 우리 여행업 종사자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달라고 얼마나 많은 외침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 뒤에 있는 국회는 뭡니까?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아픔을, 어려움을 어우러주는 그런 민의의 장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수없이 찾아와서 여러 위원들을 만나고 저희가 저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했지만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다시 나와서 정말로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날 것이 없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우리는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우리 여행업을 사랑하고 관광을 사랑하고 여행을 사랑하고 우리 업종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이 여행업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생업을 포기하고 멀리 광주, 청주 모든 전국에서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행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모였습니다. 이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여행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에서도 소외받았고 특히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는 완전 배제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여행업을 위한 생존 대책과 회복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동안 정부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영업을 제한받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리하면서 전면적이고 포괄적 장기적으로 사실상 영업을 제한받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는 경영 위기 업종으로 분리하면서 정부 정책 지원에는 소홀히 하였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희망을 갖고 있던 여행업은 해외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의무화, 사적 모임 4인 축소, 영업시간 밤 9시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휴업 상태로 전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코로나19로 여행업의 보릿고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행업계를 지원한다는 생색만 내지 말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바라며 여행업 지원도 제조업 수준의 형평성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장기적이고 전면적으로 영업 제한을 받고 있는 여행업도 손실보상법에 포함하라. 1. 관광방역단 구성하여 관광 수영태세 대대적 정비하도록 예산을 대폭 증폭하라. 1. 특별고용유지 지원업종 지정을 여행업이 회복될 때까지 연장하라. 1. 여행업도 제조업 수준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산업 플랜을 제시하라. 2021년 12월 21일 한국여행업협회 대독. 네, 잘 보셨죠? 슬픕니다. 네, 슬프고 일단 올해 마지막 집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 1년 동안 투쟁해 왔는데 사실 소기의 성과도 거두긴 거뒀어요. 그죠? 네.
자, 한편 창립 30주년을 맞았어요. 카타는 뭐 최근에 또 이 상황이고 분위기가 그래서 특별한 행사 없이 30주년을 맞았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991년 12월 21일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한국 일반여행업 협회로 설립 허가를 받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초대 회장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당시 한명석 회장이 수장을 맡았습니다. 한명석 회장은 여행신문의 설립자이시기도 합니다. 이후에 2013년 12월 문체부로부터 한국여행업협회로 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반여행업협회가 아니라 한국여행업협회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죠. 지금까지 초대 한명석 회장 이후 2대에서 4대는 정운식 회장, 5대에서 6대는 정우식 회장, 7대 전춘섭 회장, 8에서 9대는 양무승 회장, 현재 서울시 관광협회 회장이죠. 거쳐서 현재 오창희 회장이 지난 3년간 10대 회장을 지내고 이번에 연임해서 현재 11대 회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2023년 5월에 제주도에 오픈 예정인 더 시에나 리조트가 제주 컨트리클럽 퍼블릭을 인수, 공식 명칭을 더 시에나 컨트리클럽 제주로 변경 운영해서 시작합니다. 더 시에나 리조트 회원 전용으로 사용될 컨트리클럽은 재정비 기간을 거치고 2022년 내년이죠. 상반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합니다. 더 시에나 컨트리클럽 제주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고요. 1962년 우리나라 골프장 건설 여명기에 제주의 명상 한라산의 대자연을 배경으로 넓고 푸른 태평양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건설됐습니다. 공항뿐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해 있으며 여름철에 다른 제주 골프장보다 기온이 무려 4에서 5도가 낮아서 쾌적하게 라운딩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골프 매니아 분들 아주 그냥 좋아하시겠네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오픈한대요. 그리고 2023년 5월에 오픈 예정인 7성급의 회원제 리조트로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리조트가 선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7성은 없습니다. 7성급이지. 네, 7성은 없다는 거 아시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고 예고 또 광고를 하나 해야 돼요. 뭐냐? 내일 이제 촬영일 기준 내일이에요.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특집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뭘 저희가 하냐면 대구에서 열리는데 대한중소여행사 연대 창립총회가 열립니다.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대구에서요. 저희가 현장 취재를 하러 카메라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틀 테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나 열리나 한번 다 같이 라이브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채널은 유튜브 저희 여행중개소 채널에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취재를 멀리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여행업계 모든 분들 화이팅!